네, 8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민규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생활 코딩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정말 고생하셨고,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완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퀴즈 때마다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코딩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서 그것 가지고는 쓸만한 페이지를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진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뭘 배우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이 영상 전에 보고 오셨을 set timeout, set interval 등과 같이 얼마나 기다린 후에 뭘 실행하라, 혹은 몇 초 간격으로 이걸 실행해라, 이런 식의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런 시간 관련된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타이머나 시계, 그리고 그 스톱워치, 이 세 가지를 구현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같이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시간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초가 올라가면서 현재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풋 타입 라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디오 타입들도 적용을 해가지고 눌렀을 때 탭이 바뀌도록 하면서 다른 화면이 나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스탑워치 같은 경우 시작을 누르면 1초, 2초 이렇게 매 초마다 시간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멈추면 멈추고 리셋하면 0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바스크립트를 또 구현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부분 같은 경우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작동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큰 틀은 함께 할 거지만 과제로 나갈 예정이니 앞부분 구현할 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또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저는 이렇게 컨텐트라는 큰 디브 안에 제가 넣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넣었고요. 이렇게 자리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컨텐트라는 크게 div로 묶어 주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윈도우라는 작은 div와, 그리고 보면 select라는 div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였고요. 윈도우는 자세히 보면은 안에 이렇게 div가 3개나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만 보이고 밑에 있는 여기 스탑워치랑 타이머는 보이지가 않죠. 이것도 이제 뒤에 다 말씀드릴 거긴 한데,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만 보이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 div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줄 겁니다. 그리고 각각 div 안에는 이제 h3 태그와 h1 태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화면을 참고해 가면서 빠르게 코딩을 해볼게요. 저는 time.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느낌표하고 탭 또는 엔터를 눌러서 빠른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큰 모든 컨텐트를 담을 컨텐트라는 div 안에 이 윈도우라는 div와 select라는 div로 구성하였고, 이 윈도우라는 div 안에는 사실 3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저희 눈에는 1개만 보이죠.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조절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트를 담을 컨텐트라는 div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윈도우와 select라는 div를 각각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먼저 이 중간에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서, 왜냐하면 div가 공간을 원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없으면 일단 상황을 보면서 계속 코딩을 해 나갈게요. 네, 지금 이렇게 글자가 나왔는데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해서 그 CSS를 좀 주자면, 컨텐트라는 div에다가는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컨텐트에 테두리가 쳐지게 되었고, 윈도우에도 한번 줘볼게요. 구분되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크게 영역이 구분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 이 컨텐트가 이 화면에서 정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창 크기를 늘리고 줄일 때마다 사이즈가 전체 화면에 비례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죠. 저희도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컨텐트라는 거에 너비를 50%로 줄 거예요. 이렇게 50%로 하게 되면은 이 컨텐트라는 이 div가 바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인 바디의 50%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게 되고요. 높이는 이제 세로의 30% 정도로 갖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앱솔루트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항상 붕 떠 있으면서 고정적인 값을 갖도록 하는, 고정적인 위치를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앱솔루트 포지션인데, 컨텐트가 바로 이럴 그 앱솔루트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저희가 따로 뭐 레프트나 탑 이런 오프셋 값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왼쪽 위를 기준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어쨌든 길이가 전체 화면에서 50%, 그리고 세로는 전체 화면에서 30%로 잘 되었네요. 이제 가운데에 위치시킬 건데, 여기서 간단한 수학 산수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여기 정가운데 위치하고 싶은데, 이 전체 화면에서 가로는 50%, 지금 세로는 30%였죠. 그렇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로 왼쪽에서부터 저희가 50%를 쓰니까 25%를 주고, 위에서부터는 여기가 30이었으니까 35%를 준다면 정확히 100%가 딱 채워지면서 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프트 왼쪽으로부터 25%, 그리고 탑 위로부터 35%를 주게 되면 네, 정확히 딱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div가 너무 작으니까 보기가 불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위에 윈도우 div를 한 80%, 아래에 있는 셀렉트를 20%로 주고 시작을 했어요.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높이를 한 80%로 하면 자연스럽게 80대 20으로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조금씩 내용을 채워볼까요? 이 윈도우라는 큰 div 안에 세부 div들을 넣을게요. 저희가 이제 기능들을 구현할 div, 여기에는 id를 줄 건데, 이 윈도우 내에 클럭이라는 시간을 나타낼 이 div를 넣을 겁니다. 이 div 안에는 이게 아까 H3였고 H1이었는데 H3하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알려주고, H1 태그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좋겠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네, 콘텐츠의 가운데 정렬하니까 모두 정렬이 되었고, 자, 이제부터 이 윈도우 안에 있는 div들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아까 3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각각 이것들은 다른 아이디를 가져야 될 겁니다. 스톱워치와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타이머겠죠. 그리고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할당했던 칸보다 더 많아서 빼져나가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두 개는 저희가 당장 필요가 없죠. 작업하는데 불편하니까 일단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아이디를 활용을 해서 W 스톱워치 이것들의 디스플레이를 안 보이게 해라 하는 순간 없어졌죠. 그리고 같은 위치로 타이머도 없어지게 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는 여기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탭이 바뀌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다가 어렵지 않아요. input 태그를 쓰는 건데, 저희 퀴즈에서 여태까지 텍스트 타입을 많이 썼죠. 이처럼 이제 텍스트 아무 글자나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에다가 radio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저희 막 뭐 인터넷 설문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크게 이제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각각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name이라는 걸 붙여준 겁니다. 이 name을 붙여주면 뭐 이걸 이렇게 부르겠다라기보다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요 3개는 이름이 같으니까 하나의 항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체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저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버튼에 대해서 다른 탭이 열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도 부여해 놓겠습니다. 컬러를 선택하는 버튼, 그리고 스탑워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타이머 선택하는 것, 이렇게 아이디까지 부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를 부여한 radio들을 눌렀을 때 각각의 탭이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까요? 탭.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만든과 동시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맨 아래에다가 연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연동하는 거 아시죠? 여기 이러한 양식에다가 이 소스 안에다가 그 파일명만 입력해 주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면을 동시에 2개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각각 해당하는 위에 게 나오도록 해라니까, 일단 저희가 사용할 이 모든 것들을 변수에 담아 두겠습니다.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const는 이 select clock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이 body라는 다큐멘트에서 뭘 선택하냐 하면 이 select clock, 방금 저희가 여기 이 select clock이라는 radio를 눌렀을 때를 말할 거니까 일단 요거를 선택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각각 선택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준비해 둔 걸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위에 3개가 이제 radio에 해당하는 부분, 밑에가 이제 각각 그 탭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는 쉬울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 클럭을 선택하는 그 radio를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해라. 요걸 눌렀을 때 요거는 나오고 요거는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W 클럭이라는 게 스타일이 디스플레이가 원래 div가 블럭 엘리먼트였기 때문에 원래대로 블럭이라는 엘리먼트 그 디스플레이 속성을 가지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스톱워치, 그리고 타이머들의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none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요거 이름들을 다 바꿔주면 되는데, 자, 스톱워치 같은 경우는 클럭 부분을 none으로 하고 스톱워치 부분을 보이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none으로 다 바꾸고 마지막만 보이도록.
네, 이렇게 하면 과연 작동이 될지 한번 저장하고 보시죠. 자, 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하니까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처음에는 시계를 보이도록 할 거니까 첫 번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걸 하는 방법은 여기 저희가 미리 선택되어 있도록 하고 싶은 태그에다가 맨 마지막에 체크드라고 붙여주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기본값으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바꿀 때마다 이렇게 탭도 바뀌고요. 이것도 미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스톱워치나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은 필요 없고 분이랑 초만 있으면 돼서 수정을 미리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탭을 구현을 마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탭들 안에 보면 스톱워치 같은 경우 밑에 스타트와 리셋이란 버튼이 있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숫자를 받는 인풋 태그와 또 버튼들이 있죠. 이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버튼 스타트라는 버튼을 만들어 주고 이걸 눌렀을 때 또 어떤 특정 일이 발생하도록 해야 되니까 또 아이디를 미리 매겨 주겠습니다. 여기 복사를 해서 리셋 버튼도 만들어 주죠. 확인을 해보면 네, 잘 완성되었고 마지막 타이머에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에는 글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숫자만 넣을 수 있고 글자를 아예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데 안 써지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인풋 타입에다가 아예 넘버라고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숫자만 받게 됩니다. 하고 또 각각 저희가 입력받은 것들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디를 해 놓겠습니다. 타이머에 이제 분해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타이머의 초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나와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백 조절과 이 글자 크기 등등을 조절을 해볼까요? 먼저 요게 되게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이즈를 줄이는 법은 이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width를 작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방금 줄이고 싶어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이거의 특징은 이제 인풋 태그이면서 타입이 넘버인 거잖아요. 인풋 태그만 잡아버리면 밑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 0에 가게 되니까 물론 id로 바꿔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 CSS 선택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인풋 태그 중에 타입이 넘버인 것들에만 적용을 해라. 어떻게? width는 한 50픽셀 정도만 하고 결과를 볼까요? 네, 이렇게 가로가 50픽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쪽도 괜찮은데 이렇게 기본 이 시간을 띄우는 부분이 훨씬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h1 태그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줄게요. 한 50픽셀, 80픽셀. 그리고 보면 갑자기 난장판이 됐죠. 이게 그 이유가 개발자 도구를 켜서 보시면 갑자기 위아래로 마진이 엄청 들어갔어요. 보시면 이 주황색이 다 마진이거든요. 이게 H1이나 H3 같이 이런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일단 해지를 해줄게요.
자, 근데 이쯤 되니까 점점 이제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럼 CSS 코드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style.css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죠. 스타일은 지우고 여기다가 링크 style.css로 이렇게 파일을 이어주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하려던 게 여기에 위아래 마진 모두 없애주는 것이었으니까 H1 여기 있네요. 마진 다 0으로 일단 초기화를 시켜놓고 H3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려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모두 0픽셀을 맞춰버린 다음에 직접 알맞은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려고요. 일단 다 0으로 줬더니 이미 봐줄만 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그 타이머가 이게 제목 부분이 살짝 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서 위에 마진을 조금 줘볼게요. 마진을 위에 한 1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동시에 다 내려와 버려서 이 H1에 해당하는 것의 마진을 반대로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이렇게 주면 뭔가 이쁠 것 같아요. 이를 그대로 반영을 해보죠. 아까 H1이 마이너스 20, H3가 위에서 10. 네, 훨씬 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걸 해볼게요. 지금 이 컨텐트 div 전체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컨텐트 div 여기 보더에 해당하는 거를 없애주고 대신에 저희가 여기 윈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께도 좀 두껍고 겉에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더를 한 5픽셀 정도로 늘리고 전에 이것도 했었는데 보더 레디어스에서 한 5% 이렇게 가볍게 줘버리면 네, 이렇게 좀 더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를 바로 줄게요. 구체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림자를 주자면 그게 어디죠? H1 태그인데 H1에다가 그림자는 이제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겠네요. 그리고 한 2픽셀, 2픽셀 X축, Y축을 뜻하는 건데 X축에서 2픽셀, 그리고 Y축에서 2픽셀 가고 색깔은 흰색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면 네, 지금 이제 바탕화면이 흰색이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말 나온 김에 바탕화면을 바꿔볼게요. 배경화면은 제가 이미지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 이런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바로 적용을 시킬게요. 바탕화면은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로 네, 이거를 쓰겠다. 저장을 하고 보시면 네, 이렇게 뭔가 그럴싸한 배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H1 태그들에 다들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네, 이 정도면 얼추 큰 틀은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JS 들어갈게요. 네,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아마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그냥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네,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